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K-팝? K-푸드? I got the Trader Joe's kimbap. I just found out that Trader Joe's apparently came out with frozen kimbap. I feel bad saying that, but it's alive in my mouth. 이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K-푸드의 선두는 한우입니다. 세계가 한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한우. 우리 한우업계는 K-푸드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드넓게 펼쳐진 호수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곳, 춘천입니다. 산길을 굽이굽이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농장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체험형 목장입니다. 딸이 검색을 하더니만 여기가 괜찮다고 엄마 여기 가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7만여 평의 널찍한 농장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 늘 붐빕니다. 올해가 30년째예요. 귀농해가지고 여기 자리 잡고 속 키운 지 30년 됐어요. 하루에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요, 뭐 하루는 이제 평균 잡아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게 성수기 비수기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 11만 명 좀덜 된 것 같아요. 한 해에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비장의 무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드넓은 초원을 누비는 한우들. 이곳에선 수십 마리의 한우를 방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춘천호를 배경으로 한가롭게 논이는 한우들의 풍경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만드네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모여든다니 한국인들 정말 한우를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자, 이 멋진 광경에 사진 한 장 남겨야겠죠? 한우와 함께 찍은 사진은 이 농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뷰가 너무 좋고 뭐 호수도 있고 소도 같이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죠. 탁 트이는 것 같고. 다음번에 또 들릴 일 있으면은 들리려고요. 소 어땠어요, 소? 아득한 시절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한우.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논밭을 갈고 일구는 한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농경 사회였던 과거 한우는 우리에게 한 식구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귀한 존재였습니다. 장정 여럿이 해야 할 일을 해냈으니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할 수밖에요. 도축이 금지됐던 조선시대에 전립을 뒤집어 놓고 한우를 구워 먹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우 고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18세기 기록을 보면 한양 도성에 소고기 먹는 게 이렇게 많냐 이런 게 엄청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이 육고기를 많이 양반들이 소비하니까 당연히 뒤따라오는 부산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뼈라든지 머리라든지 다리 이런 거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설렁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한우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곳, 바로 마장동 축산물 시장입니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한우를 사려는 손님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죠. 고기도 신선할 뿐더러 또 여기서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 비교가 너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오셨는데 보통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주로 찾는 부위입니다. 이거 꽃등심, 이제 한우 꽃등심이고 판매를 할 때는 지금 요 지방육은 다 빼버립니다. 등심 부위 중 육즙이 가장 진할 뿐만 아니라 고소한 감칠맛이 풍부해 으뜸으로 치는 부위죠. 그리고
살치살이라고 이제 마블링이 이제 최고 좋은 부위죠.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마블링이 가장 좋다는 살치살입니다. 그리고 엎진살인데 소가 누웠을 때 엎드렸을 때 맨 처음 닿는 부위. 손님들이 원하는 부위대로 선물 세트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 마장동을 즐겨 찾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모둠이 다 완성되었고요. 육즙을 굉장히 많이 맛있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둠 세트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네요. 요즘 보면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손님도 많이 오세요. 저희가 홍콩이나 이런 싱가포르, 대만 이런 곳에서 많이 좀 마장동이 알려져 있거든요. 기다려. 잘 먹네. 한우를 먹고 인증샷을 남기거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빈입니다. I'm a chef from Australia. For me, this is my second time here. Today, we're going to be here looking around. Let's go. 호주 출신의 셰프인 브린. 그도 이곳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What is this? This is 곱창? Maybe? 요거는 곱창, 곱창. 네. 요거는 천엽, 네. 요거는 막창. 이게 천엽, 이게 제일 연하고 좋은 거예요. It's so big. So how do you eat? 밀가루를 빨아가지고 참기름 소금 찍어 먹는 거. Oh, with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 찍어 먹는 거 알아요? 맞아요. So I think from my experience, the beef is a lot smaller, but it makes up for it in flavor, so it's okay. 소고기로 유명한 호주의 셰프로부터 인정을 받으니 제가 왠지 뿌듯합니다. Whoa. So for me, even cooking, a lot easier with this side and the middle. 그 지금 조금 먹고 싶어요. 조금 먹고 지금, 싶어요? 지금, 네, 네. 지금 생고기? 네. 그래요? 깔끔해요. Clean flavor. So delicious. 맛있어요? JMT. 손질한 고기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것도 마장동이 지닌 매력이죠. It's already ready. It's perfect setup. 한국 이름 뭐예요? 육회? 육회. Okay. Should we eat the 육회? 네. 육회이랑 참기름 너무 맛있어요. 육회와 참기름의 궁합을 알다니 대단하네요. 입에 넣자마자 녹는 듯한 한우 육회의 부드러움을 알고 있었군요. So much fat throughout the meat. Very little amounts of sinew, the chewy part of the beef. So I think for me, most exciting to eat would be this part of the beef. 지방과 단백질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한우는 40에서 50% 정도의 적절한 지방과 감칠맛을 내는 올레인산이 풍부해 구이로 먹으면 그 풍미가 제대로 느껴지죠. I like rare. 요즘 K-팝뿐만 아니라 K-푸드의 인기도 대단한데요. 한우가 K-푸드의 선두에 섰습니다. When my friends come to Korea and they come to visit me, I always recommend that we have come to Majangdong and we try the 한우. 한우는 수출 영토를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한 외신의 극찬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까지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답니다. K-푸드의 열풍 때문에 한우는 앞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과 고기의 맛과 감칠맛이 독특히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세계인들이 이거를 만약에 알게 된다면 저는 K-팝 못지않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K-푸드의 중심에 우뚝 선 한우.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축산업이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한우 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순천대학교 동물자원학과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농장인데요.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린피드라는 장치는 호흡 챔버 방식을 이용하는 그 기계이고요. 그래서 이 소들이 머리를 이 안쪽으로 넣고 사료를 먹을 때 이제 호흡하는 과정에서 이 구멍들을 통해서 이제 공기가 빨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때 메탄이나 이제 CO2 같은 물질들이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린피드라는 장치를 통해 훈련받은 소가 사료를 먹고 내뿜는 메탄가스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것인데요. 메타 데이터요? 아니면? 조금 더 메탄 그린피드 데이터. 그린피드 데이터요? 이상석 교수 연구팀은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소의 메탄가스 배출량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12시 17분 들어가서 12시 24분, 5분간 측정된 값이 여기에 보면 메탄값, CO2 값, 공기 흐름까지 다 측정된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소가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료를 소화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큰 발효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추 위에는 이 메탄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탄 생성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효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메탄 생성균이 이용을 해서 CH4라고 하는 메탄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도 먹으면 소화시켜서 방구가 나오는 것처럼 예, 소도 방구가 나오는데 그 양은 되게 적습니다. 소는 위를 4개나 갖고 있는데요. 그중 되새김질에 사용되는 반추 위에 있는 미생물이 소가 먹이를 소화시킬 때 메탄을 발생시키고, 이 메탄이 가스와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축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주목받게 됐고, 주요 축산 국가에서는 소를 대상으로 방귀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건 축산업계에 좀 억울한 일입니다. 그것은 2006년 말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보고서 중 축산업이 운송수단보다 메탄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총 계산해서 이 메탄가스 발생량이 얼마인가를 측정하고 있는 방법을 썼고,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그 1km를 달렸을 때 나오는 그 온실가스량이 얼마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게 표준화된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가 온실가스를 많이 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가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총량과 단순 주행을 했을 때의 자동차 총량을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를 보면 한우 한 마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와 비교해서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다고 합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살펴봐도 에너지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농축산업은 3.2%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보다 현재의 적은 양을 배출하는데도 잘못된 기준 설정으로 인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몰리게 된 것이죠. 축산업은 인류와 함께 해온 생존의 산업입니다. 인류에게 공급하는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소가 해결해 주니까요. 때문에 세계의 축산업계는 무조건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탄소 저감 정책을 내놓으며 축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축산 시장의 큰 손으로 통하는 호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연간 약 20만 마리의 소를 사육해 공급하는 호주의 한 메이저 축산 기업입니다. 이 회사에서도 소 사육에 따른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료에 있습니다.
One key ingredient that we're doing here that's different, I guess, is the Bovaer. So Bovaer is basically a carbon reducing thing, so it reduces the amount of methane that's belched. 사료에 보베어라는 첨가물을 넣어주는 것인데요. 메탄 유발 효소를 억제해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00만 헥타르 규모의 목장에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리고 있지요. Our footprint intensity, our methane intensity has reduced by up to over 40% in the last number of years. And we are continuing to reduce our footprint through many different activities that we are undertaking at the moment. 총 탄소 배출량 중 10%가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호주.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료 생산 등 다양한 탄소 저감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축산공사는 지난 2017년 적생육 산업에서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와 함께 소의 메탄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료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We extract the bioactive, and that's included as a feed additive in the feed that is given to ruminant animals, dramatically reduce the amount of methane that they produce as part of their digestive processes. 소의 방귀나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 생성에 깊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 반추위의 미생물을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바다고리풀이라는 해초에 이 억제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찾아낸 것입니다. 바다고리풀에서 추출한 첨가제를 사료에 넣어 메탄 배출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호주에선 축산업계는 물론 정부와 기업, 학계가 모두 나서 탄소 배출 저감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And collaborative research with industry, government, scientists to look at ways to better include this feed additive in the ruminant production systems, and also support production of the Asparagopsis seaweed, the naturally derived source of the additive.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넓은 간척지로 유명한 해남입니다. 이곳에 한 한우 농장이 있습니다. 밥 먹자. 밥 먹자. 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희 씨는 30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우 농장을 시작했다는데요. 축산업에 뛰어든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좋은 먹이 먹이니까 기분이 좋죠. 소들도 번들번들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반질반질한 소의 등을 보면 정성을 다해 키운 티가 납니다. 저는 이제 시골 태생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 지을 때 소를 기르셨고, 제가 원래 또 그 동물 자체를 좋아해가지고 소를 기르게 됐어요. 부인이 노후 대비로 송아지 2마리를 사다 키우기 시작한 농장이 100마리가 넘는 규모로 커졌다니 대단하죠? 이제 딸까지 합세해 가족이 함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 이리. 넓은 데로 가자. 가자. 그런데 갑자기 소를 밖으로 몰고 나오는 김성희 씨. 소떼가 줄지어 나오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소들을 운동시키기 위해서라는데요. 똘망아, 이리 와. 똘망이요? 소도 이름이 있나 봅니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 손녀딸이 예. 송아지 때부터 이름 몇 마리 붙여놓은 소들이 있어요. 예.
똘망이 뭐 똘똘이 뭐 너는 뭔 관심 있어? 김성희 씨는 동물 복지까지 생각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전 일을 마친 농장에 누군가 찾아왔네요. 주변에 한우를 키우고 있는 농장주들인데요. 이들도 축산업에 쓰여진 누명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축산에서 이제 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다음 가스가 배출되는 거는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직접 소를 길러보고 했을 때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축산 쪽으로만 간다라는 것이 저희들은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억울해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고민은 축산 농가들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씨가 택한 것은 분뇨의 재활용입니다. 이게 그 퇴비 속에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강제로 공기를 주입하면서 미생물하고 따뜻한 열기에 의해 가지고 덜 부숙된 퇴비를 갖다가 완숙 퇴비로 만드는 겁니다. 환경부 가축 분뇨 처리 통계에 따르면 80%에 가까운 가축 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통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를 에너지화했을 때는 연간 20만 대가 넘는 승용차가 배출하는 양만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부숙시킨 퇴비는 주변 농가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서 오시게. 잘 있었어? 잘 지냈어? 퇴비 씻게. 분뇨를 재활용해 분뇨 처리와 화학비료 생산에 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유기농 그 퇴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력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 농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안 하고 비료를 안 씀으로써 더 득이 되는 셈이죠, 우리 농가한테는. 이처럼 한우의 분뇨는 잘만 활용하면 자원을 순환시키고 그로 인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를 포함해 우리 한우업계도 모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세계적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한우는 이제 큰 산을 넘을 준비를 마쳤습니다.